정말 정치적 피해 크죠. 이런 문제를 정의당과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이제 시민들이 정의당을 믿을 정도로 신뢰하고 계시구나, 그 신뢰하는 마음에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이 문제에 정의당 수원시위원회가 함께 하도록 저희 경기도당도 물심양면 지원해서 여러분들 외롭지 않게 해드릴 것이고, 반드시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사는 길 같이 만들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손치용 도의원은 지금 이제 환경 문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수원에서 유치원 문제, 비리 문제들 관련해서 많이 투쟁하면서 이제 학부모들께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더 모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 시민들 가장 가까운 곁에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수원시의원 송은자 의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도의원님께서는 흔하지 않은 도의원인데 저는 수원에 하나뿐인 정의당 시의원 송은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처음 저희 아파트 입주할 때 굉장히 가슴 설레고 막 기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리라는 꿈을 가지고 입주를 기다리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입주 전부터 이렇게 라돈이라는 가족의 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이런 유해 물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거시설이 가족들의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될 것인데 이렇게 마음고생들을 하고 계셔서 오늘 이 자리, 정의당과 함께하는 이 간담회 자리에서 좀 더 많은 입주 예정자분들의 관심, 참여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송은자 의원 한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원에서 우리 시민들 곁에 가장 가까이 있지만 사실 시민들이 시의원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많이 찾아주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간담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분 불과 며칠 전까지 정의당 당 대표로 계셨습니다. 네, 이제 2년의 임기 잘 마치고 이제 인생 정치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방 우리 송은자 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인천 송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100% 공동주택입니다. 한 60여 개의 아파트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부분이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송도 신도시에서 우리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야지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 아파트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유해한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고 나서 엄청나게 지금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제가 2016년에 국회의원이 되고 저를 처음 찾아왔던 분들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습기 살균제라고 아시죠? 네. 그러니까 아기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텔레비전 광고를 봤는데 가습기를 그냥 눌러 씻으세요. 그게 얼마나 지저분한데 살균제를 사다가 거기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쑥쑥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광고를 보고 직접 엄마 아빠가 슈퍼에 가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다가 물통에다가 그걸 넣어서 우리 애 코앞에다가 그걸 틀어준 거예요. 그랬는데 원인도 모르게 아이들이 폐가 묻어서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엄마 아빠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망연자실에 있는 상태에서 너무 비슷한 기간에 폐가 묻어서 아이들이 죽는 일들이 순식간에 여러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거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게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는 거를 밝혀냈어요. 이분들이 기업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옥시라든가 SK케미칼이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생활화학 물질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고
제품을 출시하고 이게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광고하고 이런 모든 책임에 대해서 당신들 책임지라고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정부도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 5년을 뛰어다녔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그 20대 국회가 시작되고 그 엄마 아빠들 피해자들하고 같이 옥시도 찾아가고 국정조사도 열어가지고 결국 옥시의 사과를 받아내고 그리고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그제서야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바깥에서 어디 놀다가 누구한테 맞거나 교통사고가 났거나 이렇게 해도 진짜 이 부모가 애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애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사다가 애 앞에다가 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이 엄마 아빠들이 겪는 이 트라우마는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 1년 내내 만나기만 하면 그분들 손을 붙잡고 같이 울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기업이 많은 시민들한테 우리 상품 좋은 겁니다. 내다 팔면서 이 상품이 위험한지 아닐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이렇게 상품을 파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된다는 게 정의당의 입장이고 저의 입장이에요. 그게 가습기 살균제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아기 때부터 자라나는 곳이에요. 거기서 숨을 쉬고 거기에서 밥을 먹고 거기에서 목욕을 하고 거기에서 잠을 자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쓰여진 석재가 라돈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굉장히 위험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 석재가 안전한지 아닌지를 검증하지도 않고 갖다 쓴 기업이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송도에는 포스코가 아파트를 많이 졌어요. 그리고 떼돈을 벌어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높은 아파트들을 졌기 때문에 떼돈을 벌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포스코 건설사 사장을 불렀습니다. 송도에 라돈이 검출되는 아파트가 있다는 민원을 받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저희 의원실을 불러가지고 자리를 딱 앉았는데 소위 이제 서로 인사 소개를 나누고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환담을 나눈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 건설사 사장님이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저한테 막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아파트가 이제 A 아파트라고 하면 그 A 아파트 주민들 우리가 아파트 짓기 초기부터 정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엘리베이터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에어컨이 나오네 안 나오네 뭐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게 되네 안 되네 그러면서 얘기의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면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너무 예민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무 까탈스러운 사람들이다. 이걸 저한테 고자질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민하고 까탈스러웠던 사례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라돈 문제도 그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고 까탈스러워가지고 라돈 수치에 크게 위반되지 않는데도 이걸 문제를 삼는다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시작하자마자 건설사 사장한테 콧등을 쳤습니다.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얘기냐고. 주민들을 나한테 고자질하는 거냐고. 당신들이 그러면 라돈 석재를 쓴 게 아무 잘못이 없는 일이냐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아파트는 화장실의 젠다이하고 현관 입구에 러시아산 그 라돈 물질이 섞여 있는 그 석재를 쓰는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사실 그 많은 집들이 이제 엄마가 너무 불안하니까 야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할머니 집을 갔는데도 화장실 문은 열어놓고 쓰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별을 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는 이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첫 번째는 자신들이
규정을 지켰고 안 지켰고 간에 기존의 규정보다 규정이 지금 조금 더 낮아졌어요. 148베크렐로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그건 권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그 권고 기준 148베크렐로 낮아지기 전에 이걸 지었기 때문에 그 권고 규정에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발뺌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아무런 의무사항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피해를 보고 예를 들어서 그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그 상황에 대해서 거꾸로 진상이 다 규명됐을 때 옥시가 그것을 책임졌던 것처럼 이것도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이때까지 라돈 문제에 대해서 관리가 미흡했고 이러한 인간에게 유해한 물질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마구잡이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됐다면 이것에 대한 강력한 규제,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 이런 것들을 취해 나가야 되죠. 국회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안들을 활발하게 통과시켜서 라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세 박자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누가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죽거나 다쳐야지 그때부터 얘기를 시작하기 합니다. 라돈으로 어디가 누가 암에 걸렸다, 라돈으로 누가 병원에 실려갔다 이래야지 난리가 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아까도 커뮤니티처럼 수천 명이 같이 이제는 참여하고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그 속에서 민주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찾아 나가는 거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주민들의 이 발전된 의식을 제도나 정치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냐는 거죠. 기업은 왜 책임을 지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당이 지금 현재의 어떤 법령망을 피해 나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정확하게 책임을 물릴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정성도 보좌관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소비자 보호원과도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들은 보호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권리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건마다 우리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이러한 자리가 계기가 돼서 좋은 제도와 법률로 이런 유해 물질이 더 이상 우리 아파트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는데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고 특히 푸르지오 아파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이 2000세대가 똘똘 뭉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다면 아마 라돈 속죄 교체의 문제는 해결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저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만 보여주신다면 정의당이 대우건설과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할 때까지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지정에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